아이고, 대한민국 축구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열렬 축구 해설가, 김준석입니다. 자, 여러분, 만약 아시아 축구계에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끊임없이 웃음과 이야깃거리를 선사하는 팀이 있다면, 과연 어느 팀일까요? 네, 두말할 필요도 없죠. 바로 중국 축구 대표팀입니다. 정말 신기한 팀이에요. 우리 팬들이 이제는 뭐 더 나올 것도 없겠지라고 생각할 때마다 귀신같이 나타나서 상상도 못한 새로운 소재를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정말 실망시키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오늘 제 친구 여러분, 그들이 또다시 우리에게 새로운 이유를 던져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웃을 수만은 없는 그야말로 눈물 젖은 웃음, 우픈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 이어서 전통적인 축구 강화와는 거리가 멀었던 인도에게마저 추월당할지도 모른다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인도입니다, 인도. 오늘의 영상 제목처럼 주변국들에게 포위당해 눈물을 훔치는 중국 축구. 이 기막힌 상황을 저 김준석과 함께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시죠. 자, 그렇다면 오늘 중국 축구의 자존심에 거대한 스크래치를 낸 이 우툰 이야기, 그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가뜩이나 상처받은 그들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든 이 친형탄은 대체 어디서 날아온 것일까요? 여러분, 정말 놀라지 마십시오.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아닙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졌습니다. 바로 인구 14억의 잠자는 거인 인도입니다. 네, 여러분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크리켓의 나라, IT 강국으로만 알았던 바로 그 인도입니다. 세상에 중국 축구가 이제는 인도까지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된 겁니다. 최신 보도에 따르면 인도축구협회가 그야말로 천지개벽 수준의 거대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해외에 거주하는 인도계 선수들, 즉 OCI, 해외 거주 인도 시민권자 자격을 가진 실력파 선수들을 대표팀으로 끌어들이는 계획인데요. 현재 인도협회가 접촉한 선수만 무려 33명.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3명도 아니고 33명입니다. 이 선수들이 누구냐? 대부분이 세계에서 가장 거칠고 경쟁이 치열하다는 잉글랜드의 챔피언십과 리그에서 매주 생존 전쟁을 치르고 있는 프로 선수들이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계획이 아닙니다. 이것은 선전포고입니다. 우리도 이제 아시아 축구의 판을 흔들겠다는 인도의 야심찬 외침인 것이죠. 바로 이 소식이 이미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거센 추격에 정신을 못 차리던 중국 축구의 불안감에 제대로 기름을 부은 격이 된 겁니다. 축구 변방으로 한 수 아래로만 여겼던 인도마저 자국을 뛰어넘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끓는 점에 도달하게 한 마지막 한 방울이자 그들의 공포에 떨게 만든 결정타였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대체 왜 인도의 이 계획이 중국을 이토록 극심한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것일까요? 인도가 무서워서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그들의 문을 두드린 첫 번째 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도의 등장은 이미 시작된 거대한 쓰나미의 마지막 파도일 뿐입니다. 중국 축구는 지금 사방에서 조여오는 압박에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자, 시간을 조금만 되돌려보죠. 바로 몇 달 전 중국을 충격에 빠뜨렸던 인도네시아 악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2026년 월드컵으로 가는 길목에서 중국은 반드시 잡아야만 했던 상대 인도네시아를 만났습니다. 당시만 해도 많은 이들이 중국의 무난한 승리를 점쳤죠.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네덜란드와 벨기에 등 유럽 리그에서 잔뼈가 굵은 비화 선수들로 완전히 탈바꿈한 인도네시아 대표팀, 그들은 마치 다른 팀이 되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경기 내내 중국을 압도하더니 결국 1대0 충격적인 패배를 안겨주었습니다. 이 패배는 단순한 1패가 아니었습니다. 월드컵을 향한 그들의 꿈을 산산조각낸 그야말로 자존심의 대못을 박는 뼈아픈 일격이었던 겁니다. 중국 축구계를 통째로 흔들어버린 인도네시아 쇼크, 그것이 바로 악몽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인도네시아 쇼크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엔 바로 옆집에서 또 다른 위협이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웃국가 말레이시아입니다. 말레이시아 축구협회가 얼마 전 무엇을 발표했는지 아십니까? 우리도 귀화 선수 전략 2단계에 돌입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르헨티나계 말레이시아 혈통을 가진 선수를 무려 37명이나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37명이요. 그리고 당장 오는 9월 평가전부터 이들 중 정예 멤버를 선발해서 대표팀에 합류시킬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코앞에 닥친 현실적인 위협이라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는 이미 유럽 분단으로 중국을 격심시켰죠. 말레이시아는 남미의 기술을 수혈할 준비를 마쳤죠. 이제는 잠자는 거인 인도마저 영국의 힘을 빌리려 하고 있습니다. 마치 아시아의 모든 국가가 귀화라는 승리 공식을 찾아내서 힘차게 앞으로 달려나가고 있는데 오직 중국만이 그 방법을 모르고 홀로 뒤처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고립된 섬, 이것이 바로 지금 중국 축구가 처한 비참한 현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야기의 심장이자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모든 압박 속에서 당사자인 중국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제 중국 언론들은 더 이상 그들의 패닉과 절망 상태를 숨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의 백기투항에 가까운 절규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그들의 언론에 실린 문장들을 그대로 읽어드릴 텐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중국의 한 유력 매체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제 중국 축구 대표팀에게 남은 약팀은 얼마 남지 않았다. 와,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자기들 입으로 스스로 인정한 겁니다. 과거에는 당연히 이긴다고 생각했던 아시아의 팀들을 상대로 이제는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약팀이 되어버렸다고 자백한 셈입니다. 이 얼마나 처참한 현실 인식입니까?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더 절망적인 말이 이어집니다. 그들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그때쯤이면 중국 축구 대표팀보다 약체인 팀은 거의 없을 것이다. 아이고 세상에, 이건 그냥 푸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미래에 대한 예언이자 자국 축구가 아시아 최약체로 전락할 것이라는 공포에 질린 비명입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그야말로 절망의 끝을 보여주는 발언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은 이겁니다. 대체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축구에 그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우리에게도 익숙한 엘케선, 즉 아이커선 같은 선수들을 귀화시키기까지 했던 중국이 왜 이렇게 처참하게 실패한 것일까요? 정답은 바로 전략의 차이에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철학의 부재입니다. 먼저 중국을 보시죠. 그들의 귀화 정책 키워드는 딱 하나, 돈이었습니다. 혈연이나 국가에 대한 유대감,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천문학적인 연봉과 막대한 자본으로 실력 있는 선수의 국적을 사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국가대표가 아닌 영혼 없는 용병을 샀을 뿐입니다. 팀워크도 헌신도 자부심도 없는 그저 돈만 보고 뛰는 선수들의 집합체,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 최악의 땜질식 처방이었던 겁니다. 반면에 인도네시아는 어땠습니까? 그들의 키워드는 뿌리와 혈통이었습니다. 그들은 할아버지, 할머니의 나라를 위해 뛰고 싶다는 열망을 가진 선수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돈이 아니라 내 조국의 유니폼을 입고 싶다는 그 뜨거운 가슴과 진정한 헌신을 본 것입니다. 그렇게 모인 선수들은 서로에게 끈끈한 유대감을 느끼고 하나의 팀으로서 폭발적인 시너지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근본부터 다지는 체계적인 접근입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여러분. 중국은 돈으로 선수의 몸을 사려 했지만 인도네시아는 가슴으로 선수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두 팀의 운명을 가른 결정적인 차이인 것입니다. 참 안타까우면서도 한편으로는 헛웃음이 나오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때 아시아의 맹주를 자처하며 축구 굴기를 외치던 그들이었는데 말이죠. 이제는 중국이 두려워해야 할 팀들의 명단이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그리고 이제는 인도까지. 이 리스트가 대체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이런 속도라면 정말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가 중국과 부탄 또는 중국과 몰디브의 월드컵 예선 경기를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몰디브의 전술을 분석하고 두탄의 핵심 선수를 거론해야 하는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말 이걸 보고 웃어야 할지 아니면 그들의 처지를 동정하며 울어야 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아시아 축구의 새로운 볼거리와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는 그들의 노력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무튼 그들의 행보에 다시 한번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부인할 수 없는 하나의 진실을 보여줍니다. 현재 중국 축구가 겪고 있는 문제의 본질은 인도네시아가 강해졌기 때문도 인도가 야심을 드러냈기 때문도 아닙니다. 문제는 바로 그들 자신에게 있었던 겁니다. 수년간 현실을 외면했던 오만한 태도, 근본을 무시한 잘못된 전략, 그리고 발전을 멈춘 채 제자리 걸음만 했던 그 나태함이 바로 오늘날 이 웃지 못할 상황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과거의 잘못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중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축구의 근본과 진정한 국가적 자부심은 잊어버린 채 오직 본의 힘에만 의존하려는 모든 이들에게 보내는 값비싼 교훈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마디를 꼭 전하고 싶습니다. 돈으로는 클래스를 살 수 없다. 오늘 이야기 참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지 않으셨나요? 우리 구독자님들은 중국 축구의 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연 그들은 이 위기에서 탈출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날카로운 의견을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꼼꼼히 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 김준석의 전문적인 팩트 폭격 영상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